안녕하십니까, 최영훈입니다. 오늘 영상을 5개 이상 지금 제작을 했는데요. 이 영상을 만들면 만들수록 왠지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만들면 만들수록 좀 더 잘 만들어야겠다 이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결국은 만들지를 못하는, 착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대충이라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낫겠다 해서 오늘부터는 이 제 채널을 대충 설명 채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좀 유치하긴 한데 뭐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는 거죠. 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프라미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의 프라미스는 프라미스를 설명하기 전에 자바스크립트의 그 특성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바스크립트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 모델은 동기화 모델입니다. 동기화 모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뭐 C#, 자바 이런 것처럼 멀티 스레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단일 스레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뭐 여러 라인이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 라인이 있다면 첫 번째 라인이 실행되고 완료가 돼야 두 번째 라인이 또 실행이 되고 완료가 돼야 세 번째 라인이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비동기 모델로 동작하는 언어들은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라인이 동시에 실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2번이나 3번이 1번보다 먼저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동기 모델, 비동기 모델, 비동기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자바스크립트의 그 기본 자바스크립트처럼 동기화 모델의 경우에는 그 블로킹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면 만약에 1번 실행되는 게 엄청 큰 로직이 있다. 1번이 뭐 만약에 뭐 1분짜리 로직이다. 그러면은 그 1분이 지나기 전까지는 2번, 3번 로직은 아예 실행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용자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1분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 비동기 모델 동시에 실행되는 그런 비동기 모델 같은 경우는 1번을 실행시켜 놓고 그 다음에 유저가 이제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2번이나 3번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이 멈춰 있는 경우가 이제 없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뭐 싱글 스레드 그 동기 모델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비동기처럼 동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그럴 때 이제 비동기 콜백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번 소스 코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 jQuery 같은 걸 가지고 잠깐 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버튼이 있다. 뭐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벤트 모델인데 예, 버튼이 있다 그러면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펑션을 실행하죠. 근데 set timeout 해가지고 여기서 set timeout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done 이렇게 하고 이거를 뭐 1분 뒤에 실행을 한다. 자바스크립트 1분 뒤에 실행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set timeout이 걸리면서 지금 1분 뒤에 내가 뭔가 실행하고 싶으면 1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이에 1분 안에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set timeout 걸으면 1분 뒤에 그냥 이게 실행이 되는 것 뿐이에요.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동기를 흉내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니라
예를 들면 AJAX 통신을 한다. AJAX 통신을 해요. jQuery AJAX 뭐 get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여기 주소 뭐 이렇게 주소를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get 요청을 데이터 요청을 해놓고 이걸 응답을 받을 때까지 뭐 화면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걸 할 수가 있죠. 이 부분 이 펑션 이게 콜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콜백입니다. 콜백 함수죠. 콜백 함수. 비동기 콜백 함수. 비동기 콜백 함수를 여기다 던져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동기처럼 동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이렇게 비동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프라미스가 나왔냐면은 이 프라미스는 기존의 이 비동기 콜백 요 방식에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줍니다. 제일 큰 것은 이제 뭐 체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체이닝. 그리고 에러 처리 그런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통신 결과가 뭐 에러다. 통신 결과가 에러예요. 에러.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처리를 했죠. 그래서 뭐 스테이터스 예를 들면 이거 수드 코드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동작하는 코드가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스테이터스가 500이다. HTTP 스테이터스 500이면 에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에러 처리 하고 뭐 else if 뭐 200이다. 200이 정상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값에다가 어떤 요소에다가 화면 어떤 요소에다가 뭐 그 값을 집어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예제만 해도 조금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 실제 프로덕션 코드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엄청 지저분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프라미스를 쓰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훨씬 깔끔하게 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체이닝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존의 이런 비동기 콜백 방식에서는 콜백 헬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콜백 헬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리스폰스를 받았어요. 리스폰스를 다 받은 다음에 그 리스폰스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개수를 또 호출해야 될 수가 있어요. 뭐 데이터 2를 호출하는 거지.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뭐 처리를 또 하고 또 get 안에서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앞에서 처리한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거를 처리해야 될 때, 예를 들면은 이 값에서 뭐 리스폰스가 어떤 유저의 정보다, 유저의 컨트리다. 예를 들면은 컨트리 뭐 컨트리다. 그러면은 이 값을 이 get에다가 뭐 파라미터로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받아가지고 이 두 번째 get은 그 컨트리에 맞는 것만 가지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될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이 깊이가 한없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디까지가 콜백이고 뭐 어디까지가 현재 함수고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프라미스는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대충 설명하는 것만 해도 벌써 10분이 넘었는데요. 자, 이제 뭐 설명 다 했으니까 소스 코드를 잠깐 보면서 MDN을 먼저 살펴보고요. 소스 코드를 그 다음에 잠깐 살펴보고 오늘은 어떻게든 15분 안에,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MDN 페이지인데요. 현재 여기 MDN 페이지에 프라미스를 펼쳐놨습니다. 이게 프라미스, 지금 이 정의를 보시면은 저도 몇 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프라미스는 뭐냐면은 eventual completion을 representation 하는 거다.
asynchronous operation에 대해서 여기는 이게 비동기 동작에 대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그런 객체다 하는 거죠. 비동기 동작에 대해서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객체. 무슨 말인지 읽어봐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좀 곰곰이 생각을 여러 번 해봤는데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객체, 이 부분에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예제가 있거든요. 요 예제가 있어요. 여기 이 예제에서도 지금 제일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set timeout을 이용을 했죠. 예. set timeout을 이용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저기 반디캠 이걸 내가 생돈을 주고 샀는데 이거 비디오 찍으려고 그리기 기능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어쨌든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romise는 이벤트의 완료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료 그리고 then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그 어떤 이벤트가 완료되면 요거를 실행해라. 예, 이게 완료가 되면 요거를 실행해라. 이렇게 되는 트레이닝이 되면 이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이 then을 계속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then을 계속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then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또 then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우스 왜 이러지? 어머나. 키보드는 되네. 이제 마우스 약이 다 됐나? 약이 다 됐나? 여러분 제 마우스가 약이 다 됐습니다. 이 블루투스 마우스 드디어 맛이 가버렸네요. 이 배터리를 잠깐. 이 배터리 없는데? 잠깐만요. 이런 갑자기 사고가 터지네. 1번 마우스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1번 마우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 볼게요. 갑자기 얘 왜 이래? 에이. 자, 살아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블루투스 마우스가 이 레코딩을 하는 중에 맛이 가버렸네요. 아주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체이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런 게 then을 계속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then을 또 연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걸 실행하고 그게 끝나면 그러면 요걸 실행하고 그게 끝나면 그러면 요걸 실행하고 이런 게 가능해요. 이런 게 가능하고 그리고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가능해요. 이런 게 가능해요. 이렇게. 네. 여기서 디스플레이 에러의 이유에 대해서 REASON 에러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한없이 깊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그 깊이가 이제 한 단계에서 계속 머무는 거죠. 그러면 훨씬 관리하기가 쉽겠죠. 그럼 버그가 생길 가능성도 작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참 지금 빠뜨린 게 있는데 이 호환성 체크를 해봐야 되죠. 이 프라미스는 IE에서 안 됩니다. 엣지 브라우저에서는 되는데 IE에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이 바벨 같은 걸 이용해서 트랜스파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돼? IE에서 왜 안 되냐면은 에크마스크립트 2015 여기에서 표준이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표준이 됐기 때문에 2015 여기서 표준이 됐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전 버전 이 프라미스 말고 이 에크마스크립트 2015 이전 버전이
뭐였죠? 이거 잠깐 봐야겠네. 이거를 잠깐 볼게요. 여기서 이 컨캣 이런 걸 보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 이전 버전이 에크마스크립트 5.1, 5.1은 IE에서도 다 들어가 있어요. IE에서도 에크마스크립트 5.1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2015 IE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2015는 안 들어가 있어요.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 같은 그 툴을 이용해서 이제 에크마스크립트 2015로 만들어진 것을 5.1에 맞도록 트랜스파일 해주는 트랜스파일 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데피니션에서 살펴봤죠. 그리고 이 부분 잠깐 살펴볼게요. 필요한 것들. 이 신텍스, 신텍스는 이 프로미스는 하나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함수거든요. 하나의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아요. 그리고 이 함수는 여기서 보듯이 두 개의 네모로 할까요? 두 개의 이 네모. 이 함수는 또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하나는 리졸브, 하나는 리젝트죠. 하나는 리졸브, 하나는 리젝트.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는 함수를 이 프로미스는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이 resolve는 이 executor, 이 함수를 우리는 executor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는 promise는 executor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는다. 그리고 이 execute 함수는 resolve와 reject 두 개를 파라미터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resolve는 어떤 동작이 성공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성공했을 때 호출해 주는 것이고, reject는 실패했을 때 호출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프로미스가 가질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고요. 펜딩 상태. 처음에 프로미스를 생성해서 비동기 동작을 시작을 했을 때 펜딩 상태가 되고요. 완료가 됐을 때 둘 중에 하나의 상태가 됩니다. fulfilled는 성공했을 때, reject는 실패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겨 에러가 왔을 때 이 상태가 되고 저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런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promise all도 있고 race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은 reject하고 resolve만 살펴볼 겁니다. reject는 reject를 우리가 호출하게 되면은 이 reject는 promise 객체를 또 리턴을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진 새로운 promise 객체를 리턴을 해요. resolve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promise 객체를 가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value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resolve를 호출할 때 어떤 또 다른 promise를 여기다 넣으면은 그러면 그 promise의 동작 그 promise가 또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식으로 그렇게 동작을 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값을 넣으면은 바로 resolve를 호출한 것 그 다음 then에서 resolve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까다롭네요. 이거 이따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예상했던 시간을 지금 훌쩍 넘겼는데요. 15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훌쩍 넘겼네요. 마우스가 고장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훨씬 낫겠죠. 실제로 예제를 20분 가까이 되니까 목이 맛이 가네요. 그래도 2부로 나누지 않고 1부에서 설명을 완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준비를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금방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를 봅시다.
지금 이 promise JS라고 제가 하나 이렇게 예제를 준비를 해놨어요. promise JS라고 예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예, 이렇게 이 예제에서는 우리가 서버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먼저 받아와요. 먼저 받아오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 사용자의 선택 가능한 또 다른 데이터를 받아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용자의 국가 정보를 받아와요. 그리고 그 국가의 정보에 맞는 국가 정보에 맞는 도시 정보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 코드를 이제 프라미스를 이용해서 짜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프라미스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프라미스를 만들어요. 근데 프라미스는 execute 하나의 파라미터를 받는다 그랬죠. 하나의 파라미터, 그건 함수입니다. 함수. 프라미스는 그 함수는 이제 어떤 비동기 액션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함수죠. 예. 이렇게 함수를 해서 얘는 뭘 할 거냐면은 비동기 그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거예요. get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은 유저 info, 이거는 제가 이 Node.js로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서버 API입니다. 이거를 여기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데이터를 실제로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 실행할 액션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이때 이 executor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는다고 했죠. resolve와 reject입니다. 예. 이 resolve와 reject도 사실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펑션 데이터를 제대로 받았을 때 우리는 여기서 resolve를 해준다. 여기서 then을 then을 호출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then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또 받는 거죠. resolve에서 데이터를 해줘요. 이렇게 여기서 데이터를 콘솔 로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라미스를 하나 만들어서 유저 인포라는 백엔드 API를 호출을 해서 이게 데이터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요 함수를 실행한다. 지금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잘 동작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콘솔 로그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하던 게 있어요. 제가 아까 하던 게 있습니다. 약간 줄여서 이렇게 보시면, 예, 로컬 호스트의 유저 인포는 404.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서버를 이렇게 짜놨거든요. 3000번 포트를 리슨하게 하는. 지금 이 코드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제가 그 다른 비디오 Node.js로 API 만들기 비디오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3000번 포트를 리슨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3000번 포트를 리슨 안 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주소 자체도 로컬호스트가 빠졌죠.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테스트 해봤던 부분이고요. 다시 해볼게요. 예, resolve is not defined. 예, 오타가 있네요. 오타가 있습니다. 예, 예. so resolve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해보면, 예, 컨트롤 데이터를 받아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데이터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의 도시 정보,
지금 이 사람의 컨트리 정보는 재팬이죠. 재팬. 이 사람의 컨트리 재팬이니까 재팬의 도시 정보를 연속적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이면 일본에 대한 도시 정보를 받아오고, 한국인이면 한국에 대한 도시 정보를 받아오고, 그런 식으로 뭐 한번 해볼게요. 그러려면은 이 국가, 방금 받은 이 데이터, 앞에서 받은 데이터 국가, 이 재팬이라는 이 정보를 저쪽 서버 쪽에 던져주면서 거기에 맞는 도시 정보를 받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려면은 jQuery에서는 get에서는 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ajax 콜을 이렇게 URL을 이제 localhost에 이렇게 cits라는 걸 제가 만들어 놨을 거예요. 여기서 볼까? 여기서 보면 cits라고 만들어 놨죠. 여기서 cits 하고, 그 다음에 타입은 get, 그리고 데이터는 country에서 데이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객체를 받았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이 객체 data.country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객체 프로퍼티를 접근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then의 callback, 이 then의 callback에서 이렇게 어떤 비동기 행위를 리턴을 하게 되면 그 다음 then이 바로 실행이 안 되고 저 비동기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ajax 콜을 체이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console log,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저게 완료되면 또 다른 데이터,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받겠죠. 이렇게 로그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도쿄, 오사카 이렇게 받아왔죠. 도쿄, 오사카 이렇게 받아왔어요. 이렇게 체이닝, 첫 번째 데이터도 로깅을 하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컨트리는 재팬, 그리고 두 번째는 재팬을 파라미터로 넘겨줬을 때 도쿄, 오사카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네트워크 탭을 보면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죠. 유저 인포에서 컨트리를 받아왔고, 또 바로 거기에 따라서 앞에서 받아온 컨트리, 즉 재팬을 두 번째 콜에서 넘겨줘서 또 두 번째 받아오는 거예요. 이게 30분도 더 돼가니까 목이 완전히 잠기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체이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게 이 프라미스의 이 then 메서드에서 어떤 단일 값을 리턴하면은 바로 그 다음 then에서 그 값을 이용한 어떤 로직이 실행이 되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떤 비동기 어떤 행위를 리턴하게 되면 그 다음 then이 실행하기 전까지 그 다음 then은 이 비동기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료가 되면 실행을 해요. 이게 굉장히 편리한 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체이닝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캐치를 해요. 캐치는 에러 처리를 이렇게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캐치. 잠깐, 이게, 지금 펑션 안에 넣어야 되겠죠? 펑션, 이렇게, 여기다 캐치. 그럼 그러니까, 리젝트가 발생했을 경우,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다가, 에러를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수 같은 걸 사용할 때 깊이가 계속 깊어지는 게 진짜 그 관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깊이로 가지 않고 이제 깊이가 하나인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코드를 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걸 해보죠. 없는 거를 호출했어요. 없는 거 호출했어. 보시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도 이거 안 해봤어요. 콘솔 했어. 그러면은 404 not found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제대로 호출된 건가? 잠깐 볼게요. 여기 리즌을 바로 하지 말고 캐치가 호출됐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캐치가 호출됐다 이렇게 한번 찍어보죠. 네, 캐치가 호출됐죠. 예. 이런 식으로 로직을 깔끔하게 갈 수 있어요. 한 레이어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프라미스에 대해서 프라미스 객체에서 익스큐터에서 비동기를 실행하게 되면 리졸브나 리젝트를 직접 호출해줘야, 수동으로 호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den이 실행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HTTP에서 값이 왔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다음에 den이 일단 실행이 되면은 여기서는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이 비동기 액션이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그 다음 den을 얘가 호출을 해줘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프라미스의 익스큐터에서는 수동으로 리졸브나 리젝트를 호출해줘야 되지만 그 다음에 den에서는 다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런 프라미스, 그냥 빈 프라미스를 하나 생성하는 거예요. 빈 프라미스를 생성을 하고 여기다 바로 리졸브를 해줘요. 바로 리졸브를 해줘. 그 다음에 실제로 작동은 den에서 하는 거죠. den에서 이렇게. 그럼 리졸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리턴 해가지고 비동기 통신하는 걸 그대로 리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이게 똑바로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컨트리하고 도시들을 가지고 왔죠. 거의 동작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죠. 지금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뭐 통신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라이브러리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Vue.js 같은 건 Axio스를 쓰는데 Axios의 이 기본적인 뭐 get이라든지 이런 메서드들이 프라미스를 리턴을 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den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den catch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프라미스를 생성해서 그거에 대한 execute 함수를 뭐 생성하고 리졸브를 수동으로 호출하고 이런 과정은 뭐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잘 안 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den 메서드가 비동기 호출을 할 때는 그 다음 den이 그 비동기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는 데가 잘 없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링크를 찾았거든요. 요 링크에서 보시면은 요 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den에서 value를 리턴했을 때는 그 다음 den은 그 값과 함께 바로 호출이 된다. 하지만 promise like, 그러니까 이 비동기 어떤 비동기 오퍼레이션을 비동기 액션을 리턴했다면은 wait라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게 완료될 때까지. 완료가 됐을 때 이제 실행이 된다. 그 다음 den이 그 얘기를 여기서 해놨어요. 야, 이 프라미스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기네요. 빨리빨리 하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 35분 가까이가 됐는데요. 예, 프라미스는 요런 작업을 할 때 요런 식으로 쓴다.
하는 거를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Async Awai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더 깔끔하게 짤 수 있는 방법이 Async Await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걸 봤는데 조금 자료를 조사를 해서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